여러분은 처음 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말문은 막히고 조용한 침묵만 흐르는데 그 시간이 더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 압박은 있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말재주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감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어색한 순간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좋은 대화를 잘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오히려 말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자기 효능감의 저하라고 표현합니다. 또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내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신호는 말투나 표정을 통해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어색함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시도하려는 마음조차 쉽게 다치게 됩니다. 맞아요. 괜히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더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어색해지는데 말을 꺼내는 건 더 어렵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죠.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이 서로에게 편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죠.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용기이자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작지만 중요한 표현인 셈이죠. 그래서 어색한 순간일수록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 진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겠네요. 박사님과 함께 어색함을 말로 넘는 방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이나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중장년이 된 이후에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쉽게 친해졌던 사이도 지금은 말 한마디 건네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인 만큼 실수나 오해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다소 거칠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된다는 식의 여유가 있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화 하나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죠. 괜한 말을 꺼냈다가 불쾌하게 들리면 어쩌지? 신뢰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서면서 자연스러운 대화조차 쉽게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이 고정되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동기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미 구축된 인간관계만 유지하려 하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형식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정말 그렇네요. 저도 가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대화는 결국 마음을 나눈 것도 아니고 기억에도 남지 않더라고요. 박사님, 혹시 어색함을 더 키우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무의식적인 경계심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할 때는 말투,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무뚝뚝하거나 반응이 느리면 나를 싫어하나 혹은 이 대화는 실패했나 같은 부정적인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해석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런 심리적 작용은 대화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어색함을 증폭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심리적인 해석과 감정이 오가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중장년이 되면서 생긴 이런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이 어색함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겉으로 보이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거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심리적 거리는 왜 생기고 또 왜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어색함을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노출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민감하죠. 특히 처음 만난 상대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조심하고 감추고 검열하게 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즉, 나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없어.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라는 자기 판단이 스스로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감정 전염입니다. 내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표정이나 몸짓은 상대에게도 똑같이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결국 누군가 먼저 편안함을 주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경계심 속에 갇혀 어색함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말투나 표정이 조금만 딱딱해도 괜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말의 내용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죠. 결과적으로 말의 기술보다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감정 조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말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입니다. 말은 기술이지만 심리적 거리는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을 잘하는 법보다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겠네요. 박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먼저 닿아야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사님, 이제 어색함의 원인이 단지 말 주변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색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반복해서 빠지는, 실패하는 대화의 패턴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패하는 대화에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지스러운 질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좋죠? 같은 말은 대화를 열기 위한 시도이긴 하지만 진심 없이 던지면 오히려 더 어색함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묵함입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며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태도는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고 상대에게 거리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방식입니다. 긴장된 상황을 피하려고 자기 경험이나 자랑을 늘어놓다 보면 상대는 피로감을 느끼고 대화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되면 다음 만남도 기대되지 않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됩니다. 정말 공감돼요. 저도 누군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색함을 감추려고 너무 많이 말했더니 상대가 불편해하는 눈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화 지분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관심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상대가 말할 틈을 느끼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소통이 아니라 독백이 되는 거죠. 중장년 시기엔 특히 관계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이런 피로는 어색한 순간 하나로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없이 반복되는 말투나 혼자만의 대화 방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화 내용보다 상대가 나와의 대화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결국은 대화 기술 이전에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와 감정 조율이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자꾸 어색해지는 대화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반복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대화를 어렵게 느끼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와 감정을 나누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색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뭘까요? 결국 핵심은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익히려 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 하나가 그 어떤 화려한 표현보다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실제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는 만남이란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색한 상황을 풀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유창한 말보다 진심 어린 시선과 태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시작점이 됩니다. 말을 잘하려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걸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진심 어린 태도라는 게 결국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무슨 말을 해야 할까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를 향한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게 말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왜요라는 질문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게 방어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죠. 같은 내용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상대가 받는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화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주죠. 그러고 보면 저도 누군가 왜요? 라고 물으면 왠지 모르게 방어적으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라고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싶어지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느냐를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또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색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과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이 표정이고 그 표정이 주는 인상은 대화의 시작을 좌우하죠. 눈을 피하거나 굳은 얼굴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따뜻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시선 교환만으로도 어색함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처럼 경험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질문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게 만들죠. 왜요? 보다는 어떻게요? 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의 내면을 자극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는 관심과 존중이 담긴 질문입니다. 방금 예시처럼 질문 하나에도 상대를 향한 태도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라도 마음이 조금은 열릴 것 같아요. 혹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대화 지분을 55가 아닌 64나 73 정도로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리액션과 경청이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네 번째는 관심 표현을 생활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 일은 자주 있으세요?처럼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드러내는 문장은 상대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심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말이라는 게 결국 기술보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네요. 표정과 시선에서 시작해서 듣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태도까지 지금 들은 방법들만 잘 실천해도 어색한 분위기를 충분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까지 방법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정작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색했던 대화가 한마디 말로 자연스럽게 풀려갔던 그런 구체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한 채 앞에 놓인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말문은 열리지 않고 긴장감만 점점 쌓여가던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은 어찌 보면 너무 흔하고 평범하지만 표정과 눈빛 속엔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작게 웃으며 요즘은 주말마다 등산 다녀요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대화는 취미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로가 겪은 일상과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작은 웃음이 오가며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작은 한마디였는데 그걸 계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 거겠죠. 맞습니다. 대화의 전환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따뜻한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건 관계가 이미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은 단발성 대화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은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 덕분에 마음이 풀리고 가까워졌던 경험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박사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엔 막연했던 어색함이라는 감정이 어쩌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어색함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말재주보다 진심이라는 점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을 선택하지만 그 침묵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건네려는 마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색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진심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대화를 잘 이끌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스레 건네는 한 문장,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표정,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멀리 가고 더 깊이 남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마주쳐도 말 붙이기 어려웠던 지인, 혹은 처음 만나서 아직 서먹한 누군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말투가 아니어도 좋아요. 자연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말을 건네고 싶다는 마음이니까요. 진심은 단어를 타고 전해지고 그 말은 결국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